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못 박는데 망치 쓰고 구멍 뚫는데 드릴 쓰고, 물론 중요하긴 한데요, 우리가 가정용 공구 중에서 가장 많이 썼던 건 뭘까요? 아마 줄자일 겁니다. 못을 박고 선반을 달고 뭐 가구를 배치를 하려고 해도 줄자가 없으면 시작조차 못하죠. 그래서 줄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이 줄자 굉장히 단순한 구조의 공구 같지만 알고 보면 사실 꽤 재미있는 속사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쓰는 줄자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줄자의 역사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공구의 역사는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 로마 시대를 빠질 수 없죠. 고대 이집트에서는 줄을 일정한 간격으로 매듭을 묶어가지고 이거를 하나의 측량의 단위로 해서 길이를 측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피라미드를 세웠겠죠. 그리고 로마인들은 나무나 금속 막대에다가 일정한 간격을 그어가지고 그걸 또 자로 썼다고 하죠. 그리고 중세 유럽이나 중국에서도 가죽이나 천으로 낸 자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우리 양복점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줄자 가지고 뭐 가슴둘레도 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자가 알고 보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썼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현대식 줄자는 언제부터 사용을 했을까요? 좀 많이 복잡해요. 뭐 줄자의 각자 구조들이 막 특허도 나오고 막 결합되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현대식 줄자도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820년경 영국의 제임스 체스터먼이 스프링 리턴 방식 금속 테이프 특허를 내면서 발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줄자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100년 동안은 계속 사람들은 접자나 직자를 사용했다고 해요. 여전히 가격이 저렴한 접자와 직자가 인기가 많았죠. 대중화가 슬슬 되기 시작한 시점은 1930년경입니다. 발명가 히람 A 페런드가 금속 테이프에 이 오목하고 볼록한 면, 그런 디자인의 특허를 내면서 이 줄자 디자인을 그 유명한 공구 브랜드 스탠리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3년 스탠리가 파워락이라는 브랜드 이름의 줄자를 출시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우리가 아는 그 줄자가 대중에게 쫙 보급이 되기 시작하죠. 스탠리는 많이들 아시죠? 블랙앤데커, 디월트와 가족이라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건축 붐과 함께 휴대성과 내구성, 그리고 확 감기는 그런 편리함 덕분에 줄자는 어느새 모든 현장과 우리 가정에 기본적으로 자리 잡게 된 공구가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줄자가 등장하면서부터 그냥 자 쪽의 분야가 서열 정리가 딱 된 것 같아요. 뭐 직각자나 삼각자 뭐 이런 다양한 자들이 있지만 다 특수하게 쓰일 뿐이지 요새는 또 직자도 안 써요. 또 대부분 다 줄자를 쓰는 것 같습니다. 줄자의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테이프, 그리고 이 테이프를 감는 스프링 리턴 시스템, 그리고 이 끝에 훅입니다. 이 훅이 왜 딸깍딸깍거리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공구를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궁금해 하세요. 이 딸깍딸깍거림을 이제 줄자 훅의 유격이라고 불리는데, 밀어서 재기와 당겨서 재기를 할 때 이 훅의 두께만큼의 오차가 생기잖아요. 그 오차를 줄여주려고 이렇게 딸깍딸깍 훅의 유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왕줄자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자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훅이 뭐 철제에 딱 달라붙을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 어떤 거는 이 훅 앞에 톱니가 달린 경우가 있는데요. 이 톱니 같은 경우는 젤 때에다가 이렇게 지디겨 가지고 이제 표시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알고 보면 이 훅에는 정말 많은 기능들이 들어있기는 하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줄자들 중에서 어떤 줄자를 고르면 될까라고 질문하실 텐데, 고르는 기준이야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찝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직진도, 직립도예요. 직진, 직립이라고 하면은 이 당겼을 때 테이프가 얼마나 이 빳빳하게 있냐의 정도를 이제 직진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계속 길게 늘렸을 때 정말 긴 거리를 측정을 할 때 빳빳하게 있어야 내가 먼 거리까지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중간에 막 휘어져 버리면은 내가 한 5m짜리를 재려고 하는데 중간에 꺾여 버리니까 바닥에 바짝 붙여서 재야 한다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많은 브랜드들이 이 자기네들 기술의 경쟁력을 이 직진도에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우리는 직진도 뭐 7m 정도 해, 8m 정도 해, 이렇게 해가지고 브랜드마다 자신의 기술력들을 뽐내기도 하죠. 두 번째는 이 감기는 맛입니다. 줄자는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한 공구예요. 특히나 가장 위험할 때가 이렇게 당겼다가 확 줄어들 때, 이게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손이 베일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아는 친구가, 아니 애기가 요새 줄자를만 가지고 논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이거 절대 줄자 갖고 놀게 하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줄자는 우리 일상에 굉장히 근접한 공구이지만 자칫하다가는 기술자들도 식겁해하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기술자님들한테 물어보면은 줄자 어떤 기준으로 많이 사세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들만의 감성, 이런 감기는 맛,
아, 나는 이런 감기는 맛이 참 중요해, 이걸 보고 산다고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손맛이죠, 손맛. 그래서 저도 줄자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후진 것들은 뭐 이렇게 줄어드는데 너무 이 스프링이 너무 냉철하게 감겨. 그냥 빨리빨리 감아야지, 촥촥 이런 느낌이 드는데, 좀 품질이 좋은 줄자들은, 좀 비싼 줄자들은 살짝 뭔가 따뜻한 느낌으로 이렇게 감긴단 말이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뭔가 묵직하게 감기는 맛이 있어요. 아무튼 이거는 좀 F적인 기준이다. 자, 다음으로는 이 오토락 여부입니다. 오토락은 말 그대로 이렇게 쭉 당긴 다음에 오토락을 걸어 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어떤 것들은 이렇게 당긴 다음에 알아서 저절로 딱 고정이 되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알아서 촤락 감기는 그런 줄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고수님들 중에서는 이 오토락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오토락을 안 좋아하냐 이러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오토락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유도가 좀 떨어진대요. 줄자의 컨트롤하는 자유도라고 해야 되나? 딱 이렇게 재고 딱 잰 다음에 확 그냥 바로 이렇게 하고, 딱 재고 이러고 딱 하고 딱 감고, 이렇게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그런데 오토락의 경우는 좀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치 그런 거예요. 모바일 게임이 자동 사냥까지 막 되고 그러면은 좀 재미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게임 고수님들은 자유도가 높고 오픈월드형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영상 촬영하다 보면은 뭐 되게 프로그램 많거든요. 앱들도 있고 되게 친절한 프로그램 많은데, 아무래도 저도 영상 촬영은 프리미어를 가장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프리미어가 자유도가 가장 높아요. 이런 거랑 비슷한가 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이렇게 단면 줄자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양면 줄자인지 이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니까 왜 줄자는 왜 색깔이 노란색이 많아요 하는데, 이 노란색은 어두운 곳에서 가장 잘 보이는 색이 노란색이라서 그렇대요. 그래서 실제로 밤에 작업을 해보시면 노란색이 눈에 많이 띄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좀 미국의 인치를 좋아해 이러시면 이렇게 인치가 적혀 있는 이런 자를 좀 보고 고르셔도 됩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이케아 줄자죠. 그러면 집에서는 몇 미터 줄자가 좋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집에서는 최소 3m, 최대 5m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2m짜리는 너무 작아요. 대부분 진짜 조그만 방이 아니고서야는 방의 길이를 잴 때, 방의 크기를 잴 때는 2m가 넘거든요. 그런데 이게 2m는 너무 짧은 것 같고요. 그래서 한 3m나 3.5m짜리를 사서 쓰시는 게 내가 1인 가구고 자취방에서 산다 라고 했을 때 적당할 것 같고, 내가 아파트에 산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때부터는 한 5.5m가 적당할 것 같다. 거실까지 재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 25평형, 30평까지는. 그리고 물론 이것처럼 7.5m가 있고요. 또 길게는 10m가 있고, 또 이거랑 다른 모양인데 막 15m, 30m, 50m짜리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길이가 길어질 때는 이 7.5m처럼 무게가 좀 많이 무거워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m짜리, 20m짜리 이런 것들은 그 정도 됐으면 이제 레이저형 거리 측정기로 가야죠. 난 정말 긴 거리를 재야 한다 싶을 때는 이런 거리 측정기를 쓰는 겁니다. 뭐 40m까지 쓸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맥파이 제품입니다. 줄자에도 역시 유명 브랜드들이 있죠. 공생에서 줄자로 유명한 브랜드 4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타지마입니다. 1909년 일본에서 설립이 되었고요. 지금 현장 전문가들한테 어떤 줄자 브랜드를 쓰세요? 그러면 대부분 다 타지마를 이야기할 겁니다. 아무래도 일본 쪽이 정밀이나 측정 공구 쪽으로 좀 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구성이 강하고 이 눈금이 선명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한국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브랜드예요. 두 번째는 스탠리입니다. 스탠리는 세계 줄자 시장 1위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대식 줄자를 대중화시킨 주역이죠. 그 1963년에 낸 파워락을 시작으로 지금까지도 헤리티지를 계속 쌓고 있습니다. 스탠리라는 브랜드가 디월트랑 많이 비교되곤 하는데, 어떤 분들은 디월트의 하이 호환이 스탠리의 상위 호환이 디월트인 건 맞지만, 이제 아무래도 줄자 쪽에서는 스탠리가 굉장히 유명하고 강세입니다. 예전에 제가 동대문 DDP에 있는 톰삭스전을 갔는데, 거기서 그 톰삭스라는 아티스트가 스탠리 줄자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더라고요. 굿즈도 팔고요. 보니까 스탠리를 기준으로 스탠리 큐브릭 이스 데드 이렇게 해가지고 스탠리 큐브릭이라는 감독의 이름을 또 연결 지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그 스탠리를 공구 브랜드라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공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굿즈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세 번째, 스타빌라입니다.
스타빌라는 1889년 독일에서 설립되었고요. 사실 스타빌라는 수평계로 굉장히 유명하죠. 수평계와 함께 줄자도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혹시 스타빌라 줄자 쓰시는 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스타빌라 줄자 좋은가요? 마지막으로 코메론입니다. 코메론은 1963년 한국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아마 본사가 부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코메론이 한국 브랜드라서 소개해주는 게 아니라 코메론이 실제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한국이어서 그런 건지 굉장히 기능이나 이런 업데이트가 직관적이고 또 업데이트도 빨리빨리 돼요. 그래서 기술자들에게는 가성비가 있는 브랜드라고 알려져 있죠. 요새 국내에서도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는 중이고요. 어떻게 보면 K공국의 캐대언 아닌가요? 한때 코메론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분들 진짜 줄자에 진심이더라고요. 제가 어저께도 그 가구 책 선반이나 이런 거를 사려고 이제 막 인터넷 쇼핑을 뒤적뒤적 거리다가 또 그렇게 해서 줄자를 또 쓰게 되더라고요. 공간도 재고 뭐 이게 이 가구가 들어갈 수 있을지도 보고, 줄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상에 가장 잘 스며들어 있는 공구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초보자들도 쉽게 쓸 수가 있고 고수분들에게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이 영상을 보셨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브랜드랑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한번 줄자를 쇼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고르는 생활용품들처럼 줄자도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뭐 색깔 디자인도 보시고 뭐 모양도 보시고 뭐 그런 것들도 다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여기까지 공부로운 생활이었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아이템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공생하세요.